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영어. 오늘은 2018년도에 그 오답률 2위였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28번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들 풀이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답률이 66.3%였대요. 뭐 찍어서 맞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실제 어렸던 것 같고 뭐 제가 딱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오답률 뭐 난이도 상당히 높은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실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방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업속상 틀린 게 뭐냐 이게 1번, 2번 근데 3번을 못 찾겠어요. 제가 뭔지를.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e, what, them to think 이건 다 뭐 단어 자체는 되게 쉬운 거죠. 해석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볼게요. psychologist, 그 심리학자들이죠. 심리학자들은 who study giving behavior, giving behavior, 주는 행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psychologist have noticed, 알게 되었다. 그죠? 맞죠? have noticed. 특히 이제 뭐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psychologist가 복수형이잖아요. 사이칼로지도 복수형이니까 뭐 이게 have를 쓰는 건 뭐 당연하죠. 그 현재 완료죠. have noticed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자선 단체에게 꽤 많은 양을 이제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준다는 거고, while 어떤 사람은 그런데 while others 한편 다른 사람들은 others, some others죠. 일부 사람은 이렇고 나머지 사람은 이렇다. give small amount to many charities. 여러 자선단체에 조금씩 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어가면, those who, 유명히 나왔죠. those who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복수형으로 치는 거죠.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그 사람들은 찾아요. seek evidence. 증거를 찾습니다.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그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찾습니다. 굳이 이거를 찾아라, 조금 고쳐라 그러면 저는 이랬어요. What the charities are doing로. 한 charity가 아니죠. one or two니까 charities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다른 단체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요.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그래서 이지한 건 charity죠. 자선단체가 진짜 포지티브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선단체에다 돈을 막다하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The charity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굳이 고치자면 어떻게 될까요? that이 되겠죠. that. 있다는 증거. evidence that. the fact that. 그래서 notion that. 그 사람 동격의 that이죠. that이 와야 되겠죠. 또는 다르게 하면 whether가 올 수 있겠죠. evidence. 그 자선단체가 진짜 중요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about whether,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 그래서 that 또는 whether 같은 거를 이제 취할 수 있겠죠. what이 되면 여기 이제 it is really having positive impact에 대한 어떤 목적어 같은 게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impact on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어딘가에 중요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 찾는다면 what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on이나 impact는 보통 on을 취하거든요. influence on, impact on. 그러면 이때는 이제 what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목적어나 주어나 이런 것이 되는데 what은 이제 그게 안 맞죠. that이라든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갖춰진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what이 올 수 없고 부사나 이런 거 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문장을 잘 보다 보면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이게 물음표 빠졌네요.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with? with의 볼펜, 이게 볼펜 같은 거, 이게 볼펜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with?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하게 되면 내가 쓸만한 펜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걸 묻는 거죠. 또 3번째 뭐냐면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on? 그 종이 같은 데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액션을 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on the paper? some paper or sheet? 이렇게. 또는 do you have a paper to write on? 어딘가에 써야 되는 그 종이를 써야 되는 그 write on 할 수 있는 페이퍼가 필요하죠. 또는 do you have any sheet to write on? 그래서 이제 write on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해당되는 something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이 같은 경우는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about? 내가 뭐 펜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뭔가 그 스토리 주제가 없어. 스토리가 없어. 그럼 do you have something good idea? something new?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do you have a good story to write about? 내가 쓸만한 그런 글감이 있냐? 이렇게 물을 때는 write about이 되겠죠. 이것처럼 목적어가 되는데 something이 그냥 드링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write with, write on, write about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법책에서 보겠죠. 이런 심플한 문장을 문법책에서 보잖아요. 밑에 것도 좀 해볼게요. 이거는 to 분사를 이용해서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이고,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그 관계대명사가 대시 생략된 문장이에요. 볼까요? Do you have a pen? You can write with. 쓸만한 펜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뒤에 a pen,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거죠. 진사의 목적어. 그래서 만약에 문법책이라 그러면 with가 앞으로 오게 되면 do you have a pen with which you can writ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do you have a pen that you can write with? with가 뒤로 가면 that을 쓸 수도 있고 which를 쓸 수도 있어요. 써볼까요? 여기다가 여기 굳이 쓰면 여기는 that이나 which나 둘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with가 앞으로 가게 되면 which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거 문법책에서 배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문법책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배워요. 단순한 문장. 왜냐면 문제 긴 문장 쓸 수 없으니까. Do you have a paper you can write on? Do you have a story you can write abou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문법책에서 배우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실제 문장, 실제 아까 우리 보셨던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안 나오죠. 왜냐면 그건 아주 뼈대만 남겨놓은 문장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c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실제 삼각형 도형에서 막 나올 때는 가상선을 그어야만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그 a, b, c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공식은 단단하지만 그것을 적용해야 될 때는 아주 복잡한 수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공식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 직접 도형에서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법책에서 보듯이 지금처럼 문법책에서 보면 이 단순한 문장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문장에서 보고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겠구나. who가 생략돼 있겠구나. which가 생략돼 있겠구나. 또는 대신에 what을 쓸 수 있겠구나. where를 쓰면 do you have a pen where you can write with? 이렇게 하면 안 맞죠. where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which 써야 됐다. 이런 식으로 쓰든지 생략되든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법을 문장에서 보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데 그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 if the evidence indicate 그 증거가 그 사람들 막 찾았죠. seek the evidence 찾잖아요. 만약 그 증거가 indicate 알려준다면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증거를 찾았다면 말해준다면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그래서 그 substantial 꽤 많은 그거를 도네이션을 할 것이다. they 한다 이런 거죠.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those who 다시 나왔어요. 복수형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건 워낙 많이 나와서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소소한 그 체리티에다가 이렇게 작은 돈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주어져. 이렇게 이거 보니까 구문 해석 이런 거 보면 여기다가 이 슬래시를 꺾고 여기다가 가로를 치고 가로를 치서 이거를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are not so interested in 그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whethe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들은 call them warm glow givers. warm glow giver.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좀 나쁘게 보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자선 행동이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걸 별로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왜 주느냐? 그 다음 여기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전에
요때 이제 자주 써먹는 제가 문장들이 있어요. 요 문장들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잘 풀릴 수 있어요. I'm not so interested in. 난 별로 관심이 별로 없다. 뭐 books, 뭐 reading books, 뭐 이런 거, movies,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명사가 이렇게 뒤에 와야 되는데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What he is eating. 그가 먹고 있는 거. 그가 먹고 있는 것에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I'm not so interested in what he is eating. 그리고 I'm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he is happy. 그가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I'm not so interested in where he lives. 그가 어디 사는지 난 관심 없어요. 이때 what, whether, where 같은 것들이 쓸 수 있죠. in 뒤에 있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쓸 수 있습니다. 또는 to 부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죠. I'm not so interested in what to eat. 뭐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I'm not so interested in where to go. 어디 가야 되는지 별로 나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기만 하면 돼. How to go. 나는 그냥 차 타고 가는지 버스 타고 가는지 뭐 걸어가는지 그게 별로 관심 없어. I'm not so interested in where, how to g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en to start. 언제 출발하는지 난 별로 관심 없어. 가기만 하면 돼. 나는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어쩌면 가면 돼. 이런 말 할 때 in의 명치사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what, whether, where 같은 접속사를 이용한 어떤 문장이 올 수도 있고 what to do, where to go, when to start 같은 어떤 그 to 분사를 응용한 어떤 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는 거죠. 네, 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문법책에서 많이 보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문법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는 긴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찾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가면서 계속 입에 붙이는 거예요. 눈에도 알려야 되고, 지식도 알려야 되지만, 이해는 됐어. 문제를 보면서 이해는 됐어. 근데 막상 써먹으면 힘들잖아요. 특히 말로 할 때도 힘들거든요. 그럼 자꾸 입에 붙여야 돼요. 여러 번 그래.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만든 문장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패턴화 시켜 만들어있는데, 그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익히다 보면, 이 눈에 잘 보여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주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makes them happy. makes them feel good. 여기서 보면 make가 지각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원형이 나왔죠. feel good, feel bett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기가 뭔가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feel happy, feel better, 뭐 또는 make them feel 빼고 better, goo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뭐 아주 흔히 알려진 수거죠.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이 도네이션 한 것들의 뭐 결과, 영향을 별로 관심 없이 자기가 주고 있다는 거, 자기가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기부자일 수도 있죠. 조금 주고 내가 착한 일 했어 라는 거를 기뻐하는 거니까 그게 실제 도와지는지 안 도와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줬다는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들.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보면 이기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까 뭐라 불렀는데 won't blow give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 donation is so small 아주 적어요. So small that so that 이게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왔죠. 수가 나왔죠. So that 너무너무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거죠. So small 너무 작았어. $10 or less $10나 또 그 이하 $10 or more 또는 or less 이상 이하 이렇게 말하죠. If they stop to think 몸쪽에서 배워주셨을 거예요. stop to think 하면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 이런 거죠.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stop thinking 하게 되면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쭉 생각했다가 stop smoking 문문책 예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stop smoking smoking을 멈추다 이렇게 되는 거. stop to smoke 뭐 담배를 피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걸 stop to smoke죠. 예, 그건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보면 본다면 they would realize 아마 알게 될 것이다. 이 would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건 if의 가정법 과거죠. 그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돈만 주고 있는데 작은 돈을 small amount를 여러 곳에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stopped to think 생각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멈추고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they would realize 아마 알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많이 표현하셨을 거예요. would realize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그 도네이션을 기부한 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뭐 영수증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장부에 써야 되고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코스트 자체가 is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할지도 모른다. 뭐 그럴듯해.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 그 자선단체에게 주는 이익을 초과할지도 모른다. 그 뭐 10달러, 만 원, 예를 들면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만들어서 뭐 며칠 날 누가 했고 그것에서 영수증 발행하고 그걸 어디에 썼고 장부에 기입하고 하는 그 자체의 비용, 그 때문에 쓰이는 시간, 인력들이 커서 실제 그 만 원 역할도 못 한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즘은 상황이 다르죠. 이건 옛날에 쓴 글 같은데 요즘은 컴퓨터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소액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컴퓨터 다 해주니까 뭐 코스트가 별로 안 드니까 그런 거니까 소액 기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까지 다 고려해서 글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걸 문법이란 말이 아니고 어법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 문법이 뭐고 어법이 뭐냐? 왜 이런 어법이란 말을 썼을까?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문법적이다. 너 문법 위주의 문제를 낸다라는 그런 비판에 의지한 말로 그냥 문법 대신에 어법이란 말을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법이 어법이죠. 뭐 그게 다르게 여기서 뭐 특별한 어법이 또 있었나요? 다 문법적인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문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바꾼 거고 어법은 문법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문 해석이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문장을 쫙 해서 이제 주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꾸며주는 거고, 주어가 좀 기니까 뒤에 약간 띄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줄치고 뭐 이렇게 문장을 꺼내는 걸 그냥 하는데, 그걸 어법 해설이라고 하는데, 어법 해설이라는 말도 사실 없는 말이에요. 딱 옛날에 문법이란 그냥 문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법이고 해석, 독해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뭐, 이거를 바꾸고 다른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또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법을 잘한다고 해결될 것이냐? 또 뭐 이게 뭐 어법이란 책을 새로 읽으면 해결될 것이냐? 제가 뭐 그런 질문인데 뭐 천일문이면 뭐 되게 좋다 그래서 봤는데 그게 특별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법이고 어법이고 그걸 적용한 문장인데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뭔가 다른 말로. 근데 이 문법이랑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문법 그 자체가 아니죠. 실제 문장에 적용된 문법이죠. 그러니까 문법책만 본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법이라는 걸 새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어법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또는 구문 독해를 또 그 책을 사서 공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 문장을 기본 문법을 아주 기본 영문법 있죠. 그거를 보시고 많이 읽어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너무 어렵지 않은 문장 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 문법이 그냥 제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해석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고 구성이 되고 이거 주가 되고 어떻게 된다 비슷한 표현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식의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던 것처럼 강의를 했지만 이거는 방해가 됩니다. 이런 걸 자꾸 들으면 자기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직독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 별로는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려는 그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자꾸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걸 훈련하는데 크게 방해되는 게 뭐냐면, 해석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해석 강의를. 해석 강의를 자꾸 직독직해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직독직해 강의 들으면 직독직해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아예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한두 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요렇게 강의하는 거라는 거를 요렇게 해석하는 거를 한두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니지.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 라면 박스 같은 박스를 가지고 뭐 가위로 쭉쭉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렇게 말처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택배가 오면 택배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박스가 중요해요. 그다음 박스를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고 응용해서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뿔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막 박스를 가지고 한참 만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박스를 가지고 다리 붙이고 하는 거를 애들이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제 가위에 오리고 붙이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만들기를. 근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박스에서 해가지고 다리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들에게 한 차원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애들이 그걸 엄청나게 호기심 있게 보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모든 그 박스 상자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선생님께서 아주 좋으신 선생님께서 그 직독직해 하는 거, 이게 문장 구조를 해서 이게 투분사가 저저저 해서 이렇게 딱 관계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듣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그걸 해주면 애들이 만들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한번 만들기를 보여줬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물론 박스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박스, 저건 얇은 박스를, 작은 박스를 적절하게 안전한 가위를 줘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봐야 자꾸 느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난이도로 문장을 가지고 스스로 자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꾸 직독직해를 한답시고 직독직해 강의를 하니, 그걸 듣고 본인이 직독직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의는 안 할수록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직독직해 강의는 몇 문장만 딱 하고 나머지는 너가 해봐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만 나오면 그때 살짝 코멘트 해주고, 그때 안 되는 그 부분만 살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직독직하게 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고 학원의 강사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들으러 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조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배우겠다고 하고 가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 배우러 갔으면 가수 선생님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딱 하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노래를 막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영어 선생님이 막 해석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보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보고 오는 거는 10분, 자기가 해석하는 거는 1시간, 이런 시간 배분을 하고 잘 안 되면 가서 또 선생님 도움 보는 게 10분. 그럼 선생님 뭐 해야 되느냐? 잘 하고 있나 아닌가, 너 스스로 하고 있나를 봐주고, 쭉 지나가다가 좀 잘 못하겠으면 강간 코멘트 해주고, 이게 선생님이 할 일이에요. 시범 한두 번 보여주고. 근데 지금 제가 학원에서 뭐 학원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분의 강의를 듣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잘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한두 번 듣고 나머지는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으면 좋죠. 질문할 수 있는 그것들은 그렇게 뭐 수천 명씩 그 명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집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또 많아요. 이 문제집이란 게 아까 보셨듯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끊어져요. 끊어놔요. 그 다음에 또 이 잘못된 글을 자꾸 집어서 이거 틀린 걸 골라라 또는 맞는 걸 골라라 하니까 이 전체를 해석하고, 해석이란 말을 그냥 뭔가 내 걸로 받아들이는데, 해석이란 말보다는 내 걸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그 흐름을 끊어요. 그리고 잘못된 단어를 자꾸 보여줘요. 그럼 이게 잘못된 단어가 없고 매끄만 문장을 자꾸 봐야 결국 이게 이상한 데를 하는데, 문제만 너무 풀다 보니까 잘못된 문장도 이 눈에 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 많이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 치기 전에는 좋지만 영어 자체를 습득하는 데는 좋은 문장, 바람직한 문장, 그리고 다양한 응용된 문장, 그리고 좀 긴 거, 짧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장들을 자꾸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제가 만약에 저는 출판사가 아니에요. 책 저자가 아니고 영문부에 관계된 책을 쓴 적도 없나? 조금 쓴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어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차라리 출판사를 하나 책을 만들겠다. 애들한테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좀 알아도 봤어요. 출판사를 어떻게 만드나. 왜냐면 이 책이 분명히 잘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잘 팔릴 것 같지 않은 책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가수가 되고 싶다 하면서도 노래를 자기가 노래하지 않을 생각 아니고 다른 사람 노래하는 거, 풀이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잘 팔릴 책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문단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 독해집이라 그러면 독해 문제집이 있다 쳐요. 제가 이제 독해집 어떻구나 쓰면 독해 지문이 있고 뭐 틀린 거 맞는 거 골라라 딱 해놓고 거기에 해석된 단어도 좀 쓰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독해 문제집이.
근데 제가 만약에 출판사가 되고 돈이 많은, 망해도 상관없는 저자다 그러면 저는 독해집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독해집은 그냥 문장만 딱 소개해놓겠어요. 문장만. 그리고 방금 저희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 비난하듯이 말하지 마라. 책망하지 말하지 마라. 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제가 찍었는데 삭제해서 지울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난하듯이 책망하듯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망해도 되는 출판사 사장이라면 저희 책은 이렇게 낼 겁니다. 독해집이 있으면 좋은 문장들 있죠. 수능에서 나왔던 좋은 문장들. 틀린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이거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문장만 쫙 나와 있고 옆에는 빈칸, 줄넘쳐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나 뭐 쓸 수 있는 뭐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는 거기 있고 지문이 있고 나머지 것은 자기 노트 있고 이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책을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 그거 재밌겠죠. 좋아하는 내용. 그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익한 내용 있죠. 나는 과학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과학을 해야 되지만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만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런 게 있었네. 내비게이션이 이런 원리로 쓰였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도움이 되잖아요, 삶에. 그럼 유익한 내용. 저는 역사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데 역사 여기 들어보면 또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러면 좋아하거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문제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아니, 독해집. 독해집은 막 틀린 거랑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로부터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영어가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 걸로 삼아서 되는데, 이 독해집이라는 게 그냥 독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비비 꼬아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 문제 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책값이 당연히 비싸지죠. 저 같은 만들면 유명한 좋은 글들, 옛날 책이라도 저작권 없는 그런 책이나 또는 뭐 이렇게 저작권 있더라도 뭐 어떤 뉴스, 사설 같은 거 좀 사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 내지 어렵지도 않아. 그냥 탁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책을 만들면 책값도 싸지고 좋은 양서를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된 양서를. 그러면 저는 훨씬 책값도 싸지고 다양하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막판에 시험 치기 전에는 좀 그런 테크닉도 좀 배우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거는 뭐 수능 시험 치기 전에 뭐 1년이나 한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또는 이제 아니면 그 학교 수업이나 내신 할 때는 좀 그런 문제 좀 풀어보고 학교 수업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 풀어보고 아니고 혼자서 공부할 때는 혼자서 개인 문제집이냐 학교에서 꼭 풀어봐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으면 그런 이제 문제 위주의 글 풀고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공부할 때는 저희 책 제가 쓸 건 아니지만 뭐 쓰게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책을 보면서 계속 좋은 문장들을 자꾸 섭취하는 마치 국어의 비문학 지문처럼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제집을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필처럼 그런 시간을 독서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그 책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문장을 많이 보고 영어에 이제 익숙해진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면 더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더 그들에게 그 생각을 살찌우고 교양을 살찌우고 영어 실력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어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재미없게 공부하는 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데 어떤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하여튼 뭐 제가 하소연 씨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영향을 미칠는지 안 미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세요.